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26일 아주 늦은 밤입니다. 국민이 이겼다. 상식적인 국민이 이겼다는 것인데요. 삼성의 이재용과 삼성의 수뇌부들은 일단은 위기를 모면했다는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유심히 봤어요. 이게 언제쯤 결과가 발표될 것인가. 다 아시다시피 수사심의위원회가 15명 중에서 1명은 자격 미달로 14명이 삼성의 이재용 삼성 합병 과정이죠. 그죠? 삼성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죠?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했고 제일모직을 고평가함으로 인해서 제일모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이가 경영성계를 받기 위해서 수작을 벌였다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 그죠? 거기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14명의 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구속 의견을 했다. 수사 중단 및 불구속 의견을 의결했고,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꽤 많아요. 검찰수사심의회는. 그런데 요번에 참석한 사람은 14명인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15명 중에 14명 현황 위원들이 이재용하고 김종중이 아시죠?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사장급 이상이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 사장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본시장의 부정거래 및 시세 조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의하고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국민의 관심사를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합리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이게 당연히 불기소 의견을 낼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사 중단까지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수사 중단까지 하라 그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고고TV는 개인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티브라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개인이 창조하는 방송이다. 개인이 만드는 방송이다. 개인 방송으로 고고TV의 개인적인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고TV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의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거죠. 기업가의 진보적이고 혁신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키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정치라는 권력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래로 산업공상 생각이 확 뿌리박혔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왕인 듯, 물론 제왕적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이 왕인 듯, 대단한 사람인 듯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대통령을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지득일 수 있는 게 국민의 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 권력가들, 고위 관료들이나 일반 그 9급, 10급, 8급짜리들, 그걸 아전이라 그러죠. 아전 공무원들, 그것들 같이 선민의식을 타고나고 지금 공무원 되기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하는 건 나 기업가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가장 힘든 것이고, 기업가를 우대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권력은 한순간이고 기업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권력은 정상적인 권력이어야 되고 합리적인 권력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조선시대 우리 현재까지 보면은 정상적인 권력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권력들이 왜 기업들을 때려잡냐 이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말이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부정을 저질러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있으므로 왜 권력가들은, 고위관료들은, 공무원들은, 공기업들은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왜 기업가만 이렇게 때려잡냐 이거죠. 기업가들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계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편법이 동원돼도, 그죠? 상속세가 뭐 75% 하니까 기업 성계를 안 한다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 알짜 회사들도. 기업가들이 어느 정도의 편법이 있고 비법을 지더라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선진 기업 어쩌고 저쩌고 선진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니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우선 돈을 벌어야지, 성공을 해야지, 직원도 고용을 하고 사회에다 봉헌도 하고 봉사도 하죠. 환원도 하고. 거기서 뭐 자기가 기업을 일구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서 뺏어 썼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횡령이다, 모두 배임이다 하고 몰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쫄려서 해? 기업인들 힘내란 말씀이죠. 응? 그래서 기업이 뭐 완벽하게 법을 갖다가 처음부터 어기려고 작심을 했더라도 자기가 사회 공헌하는 데에서 100을 했다면은, 그죠? 한 1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특권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무슨 기업을 해? 그런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일반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원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냐 이거지. 당신들도. 왜 기업에만 그렇게 가혹하게 말이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냐는 거지.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더 썩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썩었어. 자영업자들이 더 썩었고.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은 그래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회 환원하려고. 물론 고고티브를 실천하신 기업가들은 안 그랬습니다. 도덕성도 깨끗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해야 돼서 내가 번 돈, 회사가 번 돈을 좀 쓸 수도 있지. 막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갖다가 다 기업을 갖다가 명경지수까지 깨끗하게 운영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기업이 뭐 해? 왜 해?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죠? 기업을 돈을 버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가 이노베이션 뭐 고상한 그런 거 뭐 개발 연구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일단 돈 벌기 위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말이지 창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 돈이 많이 벌리면 좀 쓸 수도 있지 기업가가, 오너가. 근데 도덕적으로 요새 그 갑질 같은 거 뭐 이상한 그 사장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되지. 너무 깨끗한 걸 요구하지 말라. 오히려 기업인들은 정치인들보다 깨끗하다. 이게 산업공상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 선비 꼰대들이 말이야, 공작을 맹작을 하던 것들이, 기업이 돈 버는 거 옛날 같으면은 손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무기만 뭐 창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뿌리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이제 불식시켜야 한다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이재용이 사건이 지금 이게 2016년에 박명수 특검이 걸고 들어갔죠.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으로, 그죠? 묵시적인 뇌물로 걸고 들어가고 이 삼성 합병 과정, 선거 과정을 걸고 넘어간 거죠. 들어간 거죠. 5년쯤 됐어요. 5년쯤 이재용이하고 삼성물산 그 전략기획팀 뭐 삼성물산 오너들이, 아니 CEO들이 그냥 끌려가면서 5년을 한 거야. 그런 상식적인 국민의 벌칙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오늘 그 뭐 얘네들이 뭐야? 기록만 20만 쪽이래. 검찰에서 기록 수사한 게 무슨 20만 쪽이나 되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마나 너희가 검찰 애들이 박명수 특검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명수란다. 명수는 걔는 이상한 개그맨이잖아. 얘네들이 말이야. 뭐 20만 쪽까지 필요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20만 쪽이면 이걸 갖다가 검찰 쪽에서 50쪽, 삼성 변호인단에서 50쪽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PPT 작업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심의위원들이 이건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솔직히 삼성을 살려라. 검찰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문재인 정권 너희가 잘못한 거다 이거죠. 문재인 너가 잘못했다. 탄핵 과정에서 문재인가 이게 정권을 잡아서 삼성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도 이제 또 뭐가 남아있죠? 뇌물 사건, 묵시적 뇌물 사건, 정균한테 말 3마리를 빌려준 거, K스포츠 사건 그게 남아있죠. 그것도 무죄예요, 무죄. 솔직히 말해서 유죄를 때리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뒤집어 엎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면 몇 년이 갈지 몰라. 한 5년 간다 이거야. 대법원 판결. 지금 그렇잖아. 묵시적 뇌물죄가 5년 가고 있잖아요. 묵시적 뇌물죄도 그렇고 이게 선계 과정도 그렇고. 그럼 기소가 되면은 1심, 2심, 대법원 딱 한 4, 5년 가. 그럼 삼성 망가지는 거지. 이정희는 60대 다 가는 거야. 이정희는. 이정희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응?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도태될 줄 모른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 가가지고 세탁기를 보고 있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신경 쓸 판에 반도체가 중국 애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게 반도체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건희가 반도체 격차가 1년 내지 1년 6개월 중국하고는 차이가 안 난다.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건희가 그 뇌경색 걸리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용이가 하면서 2년으로 벌려놨다 그래요. 지금 반도체 격차를 중국과 우리나라를 2년을. 이게 일반 경영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오너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오너의 그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 5년을 울려보는 거야. 문재인이가. 그리고 거기서 박영수 특검을 받아가지고 이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거는 민간 심의위원들이 즉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소하지 마라, 수사 중단하라 했으니까 윤석열이 이제 고민이 세겠죠. 고민이 지금 현재 윤석열은 어떤 입장이죠? 그만둬. 오만 조롱과 희롱을 갖다가 추미애가 문재인과 항의석 채가고 뭐 딸거지들이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지디고 패고 있어. 근데 윤석열은 견딘다 이거야. 웃기지 마. 너희가 나한테 그래도 나 윤석열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나 윤석열이야. 박근혜 때도 나를 갖다가 자천을 했고 이명박 때도 자천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너희가 뭔데? 문재인 넌 뭔데? 넌 끝까지 그렇게 좁쌀만하게 말이지 인간가치도 하게 나를 공격하는데 웃기지 마. 견뎌. 윤석열은 커지고 있다. 왕으로 갈 수가 있다. 윤석열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얘네들이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박영수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추미애하고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 한동훈이를 사표를 내라 그러는 압박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과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과 문바들은 삼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기소하라 그러겠죠. 심의위원회야. 우리가 언제 국민 이야기 들었어? 국민 대표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소도 하지 말고 수사 중단하라 그랬지만은 해 하고 압력이 들어오겠죠. 봐야죠. 과연 윤석열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때까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 다 따라줬어. 검찰에서, 대검에서.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윤석열이가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이는 문재인의 검사 정신 말고, 그죠? 검사 정신은 무조건 기소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때까지 관행이고 원칙적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가 수사하지 마라, 기소하지 말라면 검찰에서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 기소를 한다, 수사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문재인한테 붙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문재인이 굴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죠. 윤석열을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 나는 헌법을 중시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 그랬으니까 국민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기소하지 마. 수사 중단해. 국민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보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